저는 근데 투자를 할 때 금리를 잘 안 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미국의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낮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내가 펀드멘털하게 투자를 하는데 기업가치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칩니다. 내가 투자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실제 투자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경제 스팟 아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랑 미국 연준에서 모두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바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을 모셔왔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학교는 이제 방학이라서 네. 좀 한가한데, 이제 네. 제가 그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네. 것을 맡아서 저희가 며칠 전에 뭐 좀 큰 이벤트를 가졌어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원장하고 이제 새로 취임하는 거래소 이사장한테 드리는 이제 공개 서한이라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몇 개 기업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굳이 우리가 주총까지 안 가도 이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기업들이 액션을 하면, 일본이 지난 1, 2년 동안 아주 네. 가파르게 기업 그 혁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일본한테 질 수는 없죠. 기업들이 좀 힘을 내주길 바라고, 감독,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을 금융당국이 좀 내주십사, 그런 것을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고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넘어오면서 꾸준하게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언제 내리느냐가 화두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금리 얘기가 항상 나올 때마다 소비 심리,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상황,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미국에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의외로 소비 심리가 이렇게 세게 나온다고 하는 게 사실 의문점이 계속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수치상으로는 조금 다 다르게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쪽의 소비 심리는 강하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미국은 소비의 국가죠. 그 나라 전체 GDP의 한 70%가 개인 소비고, 실제 지난 2, 3년 동안 시장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미국 그 개인 소비가 강했고, 지금 이제 꾸준하게 강한 이유는,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에 우리 경기 침체 우려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3분기 GDP는 한 5% 정도 나오고 마지막 4분기 GDP는 3% 넘는 숫자가 나와서 실제 숫자상 보면 대단히 화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도, 금년에도 보통 이제 기저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숫자가 높게 나오면 그것보다 숫자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보통은 이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가 될 텐데, 올해도 여전히 실질 기준으로는 미국 경제가 한 2% 정도 성장할 걸로 보는데, 그러니까 쉽게 우리 이제 항상 이렇게 증시나 금융 경제가 복잡해도 우리가 그러니까 심플하게 볼 수가 있어요. 소비라는 것은 크게 내가 얼마만큼 앞으로 좋은 회사에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냐, 그것에 대한 전망이 하나가 이제 두 개 이제 함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고, 다른 함수는 이제 나의 재산 얼마만큼 지금 증거하느냐. 근데 이제 한국은 압도적으로 부동산이 가계 자산에 제일 크고, 미국도 부동산이 큽니다. 근데 부동산과 못지않게 큰 게 이제 금융 자산, 특히 네. 이제 미국 사람들은 401k라는 그런 미국 주식에 투자를 거의 대부분 근로자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임금, 소득 측면에서 보면 미국 기업들이 좋아요. 작년에 경기 침체가 안 들어갔고 올해도 기업이익이 한 1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기 때문에 기업들이 임금을 꾸준히 올리고 여전히 실직자는 별로 없고, 직장을 옮기려면 여러 일자리가 되게 많다는 얘기죠. 노동시장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재산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 증시가 화랑이죠. 그러니까 네. 되게 지금 S&P 기준으로 5천을 거의 육박,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는 상황이니까 금융 자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갔고, 부동산도 최근에 이제 모기지 금리가 내려오면서 회복세를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컴 측면, 플로우 측면도 좋고, 자산 측면에서도 상당히 최근에 가격의 회복 아니면 증가세가 좋으니까 실제 소비가
나쁘기가 어려운 좋을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내 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가격 상승도 괜찮고, 그 다음에 돈 벌이도 괜찮고, 그럼 당연히 씀씀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그래도 올해도 여전히 조금 이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작년보다는 성장률 자체는 둔화가 되지만 한 실질 기준으로는 한 2% 성장을 하고 우리가 네. 이제 명목 기준으로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실질 성장에다가 플러스 CPI 이제 소비자 물가를 더한 게 명목 성장이고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그 성장 지표랑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명목 성장도 지난 몇 년 동안 뭐 7, 8%, 10% 육박하는 그런 명목 성장에서 증가율 자체는 둔화가 되지만 한 4, 5% 아니면 그 이상의 명목 성장을 보이면 기업의 매출 증가율도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예. 참 이게 고민거리가 계속 되기는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는 상반기 금리 인하 시기는 언제쯤이다? 라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근데 투자를 할 때 네. 금리를 잘 안 봅니다. 저보다 오, 진행자님이 훨씬 네. 많이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미국의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낮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리고 그 자체가 네. 내가 어차피 투자를 펀디멘털하게 장기적으로 한다면 금리가 뭐 인하가 지금 3월은 뭐 물 건너갔다고 건너갔고요. 하죠. 그러면 네. 뭐 2분기에 낮추니 아니면 이제 더 지나가서 3분기 하반기에 낮출 수 있는데 그게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 3% 5%의 영향을 미치지만 내가 펀디멘털하게 투자를 하는데 그것같이 영향을 전혀 안 미칩니다. 우리 그 언론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들도 너무 금리에 예민하고 쓸데없는 그러니까 한국에는 우리 그 금통위원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몰라요? 미국에 저도 모르는 금통위원 이름까지 다 알아요? 알고 그 사람이 뭐 어제 무슨 발언을 했다. 근데 그거는 내가 투자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관심을 안 갖고 그것을 우리가 읽고 기억할 시간에는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의 뭐 최근 동향이 어떤지 거기가 뭐 제품이 잘 팔리는지 그거라도 더 체크하는 게 낫지. 그래서 투자 관점 습관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약간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금리가 크게 보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하는 기업 아니면 시장 전체의 그 밸류에이션 수준, 그러니까 퍼가 10배일지 15배일지 20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개인 투자가가 알아맞히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알아맞혔다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맞힌 거고 실제 투자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큰 흐름상 금리 상승은 꺾였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할 텐데 내년 언제쯤 하겠지. 그리고 그것을 너무 관심을 갖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거보다는 이 제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더 집중해라. 그러니까 실제 아주 성공한 전문 투자가들은 네. 금리 인하 타이밍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내가 안다고 그걸 갖고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 투자가들이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론도 그걸 너무 많이 보도하는데 뭐 언론은 맞아요, 그냥 약간 뭐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만 개인들은 참고는 하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제목 정도만 봅니다. 그 이상 깊이 있는 것은 실제 뭐 제가 안다고 저는 그걸 그렇게 중요시하지도 않고 개인들한테 큰 의미는 없다. 근데 하여간 큰 금리 인상의 사이클은 꺾였고 내년 중반 언제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고 인하는 생각보다 완만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급격하게 금리를 많이 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미국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낮춰서 경기를 서포트 지지해야 되는 그런 니즈도 없기 때문에 금리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나의 투자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맞아요.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보면 시장은요, 그걸 장기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만 활용하고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다라는 것도 사실 저도 조금 동의하는 편이라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올 한 해 미국 경제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 경제의 그 핵심 네. 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소비고 소비는 크게 흔들릴 그런 뭐 외부 쇼크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어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이제 정책을 바꿔서 기업들이 혼란은 있을 수 있고 개인들도 이제 소비 행위를 하는데 약간 뭐 임팩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올해 뭐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는 상당히 순항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큰 배가 잘 안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크루즈 하는 속도로 미국 경제는 가서 거기에 큰 리스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질문이 생각나는데 트럼프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떡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친환경 관련돼서는 트럼프가 이제 기존에 했던 스탠스 자체가 친환경이랑 별로 안 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신재생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될까 말까? 야, 되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주가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될 때 공화당이 될 때 크게 스탠스가 바뀌는 게 있을까? 또는 트럼프가 되면 이런 것들은 조금 마이너스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염두를 해두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그동안 바이든이 만들어왔던 뭐 그린 에너지 정책이나 뭐 전기차 보조금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뒤집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자체가 그 본인 성격 자체가 이제 포퓰리즘을 항상 지향하고 당선이 된다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또 당선이 되고 그런 정책을 추구할 테니까 본인이 이제 힘 있는 걸 되게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지금 뭐 그 바이든이 그 두 군데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네. 이스라엘 가자 지구랑 그 다음에 러시아 유크라인.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미국도 이제 재정 적자가 되게 심해서 해외 이런 그 지원을 군수 지원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고 이제 의회에서 승인이 지금 계속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그 무기나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 전격적으로 그런 지원을 뭐 끊을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뭐 주한미군 얘기도 본인 네. 옛날에 집권할 때 뭐 철수 일부 철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외 정책이 많이 바뀔 것이고 미국 그 국수주의 특히 중국과 무역 전쟁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축소시켜서 이제 미국 근로자한테 어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뭐 수입 관세를 많이 높인다든가 아니면 네. 비관세 장벽을 만든다든가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 성장을 떨어뜨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을 만드니까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 뭐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돼서도 국내에서 보면 이제 미국과 최근에 가까워지고 이제 미국의 그러한 바이든의 정책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제 많은 성장을 일으키고 투자를 하는 인센티브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뭐 대만 기업, 뭐 일본 기업, 심지어 미국 기업들도 상당히 투자를 지금 이제 트럼프가 또 강세를 보이고 뭐 결국 이 상당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입니다. 네. 11월 달에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될 텐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니까 여러 가지 상당히 조심을 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잉여 현금을 좀 어떻게든 만들려고 이제 그런 걸 보일 것 같아요. 이제 그 자체가 시장에서 보면 불확실성이니까 뭐 좋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될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공화당 후보 맨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트럼프겠지. 뭐 할 사람 누구 있냐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